안녕하십니까, 이영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인생은 평탄하셨나요? 아니요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있기 마련이죠. 잘 나갈 때가 있는 반면에 잘 안 나갈 때가 있고,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나의 꿈, 나의 인생이라는 주제입니다. 저는 과거 SK 하이닉스에서 품질 분야에서 30년 동안 근무했고요. 현재는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 데 저자이기도 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여기 강이 있습니다.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? 이ren진 강사님. 안 빠지고 조심조심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안 빠지고 조심조심 건너려면은 징검다리가 필요하죠. 그래서 저는 이 징검다리처럼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. 사실 저 또한 심탄치 않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.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.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실적보다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신뢰를 뜻하십니다. 삼성의 표방 후 품질 경영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남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운동장에서 벌어진 무선전화 폐기 장면입니다. 총 500억 원어치의 휴대전화가 제거됐는데 삼성 품질 경영에 시발점이 됐습니다. 이번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에 이은 판매 교환 중단 역시 품질 인류라는 명성에 상처를 입게 되자 택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. 지난달 리콜 사태에 이어 삼성전자가 또다시 고객들에게 고개를 떨군 건 삼성엔 굴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. 일각에서는 배터리 발화 문제를 완전히 보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배터리 외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판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준 것은 삼성전자가 밝힌 것처럼 새 제품에서까지 안전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. 돈보다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, 또한 소비자와의 신뢰도 회복, 여기에 더 큰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기존 ES 때문에 또 리콜까지 한 고객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. 홍채인식 기능으로 혁신 기술이 담긴 갤럭시 노트 7이 출시 2달도 안 돼 단종될 경우 스마트폰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의 위상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울러 이달 말 등기이사 선임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의 유기관리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. 네, 어떻게 보셨나요? 사실 저는 대학 때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또 불구하고 회사에 입사하니까 사실은 전공학은 다르게 제가 바로 이 갤럭시 7처럼 품질 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입사해서 첫 번째 업무는 바로 문서 관리였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30년 전이죠.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품질 의식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여러분도 신호등 건널 때 보면 아마 잘 안 지켰을 거예요. 아마 신호등 없는데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.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의 국민들의 품질 의식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였죠.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자마자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. 사실 품질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됐고 또 하나하나 그 품질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그 품질 의식이 낮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하나 그런 걸로 전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의식을 바꿔야 되고 그런 걸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전자공학 출신이지만 이 품질 쪽에 업무를 맡으면서 입사 6개월 만에 제가 어떤 그런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는 시스템을 문서관리 시스템을 제가 새로 만들게 됐어요. 회사 최초로. 그렇게 제 입사 생활은 시작이 됐습니다.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해도 H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넘버원 대기업이었지만
많은 또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1998년 IMF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난과 역경의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게 뭐냐? 회사가 저희 회사의 그 당시에 빚이 6조였습니다. 그리고 빚이 많다 보니까 또 L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L사의 빚이 5조였습니다. 합치면은 그 해에서 말하는 11조의 빚이 생겼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이자만 1,000억씩 은행에 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당연히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된 것이죠. 결국 21대 1이라는 그런 감자를 하게 됐고 마이너스 50%라는 임금도 삭감당하고 또 인원도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. 그런 와중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다시 그 10년 동안에 우리가 일했던 그런 과정이 다시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됩니다. 처음부터 다시 출발선에 선 것이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. 우울감도 찾아오고 내가 지나온 10년을 다 까먹었으니까 새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됐죠. 그때 너무 고통이 심했습니다.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회사가 고비용, 저효율,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죠. 그때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. 물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품질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앞으로 내만큼은 내가 하는 일만큼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품질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. 아이폰 같은 이런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, 그 당시에는 아이폰이 없었지만 그런 명품을 한번 품질의 제 반도체 회사의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. 그 후로 저는 품질 혁신에 매달리게 됩니다. 무려 사생결단, 누구의 협박이나 누구의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고 저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10년 동안 품질에 매진하게 됩니다. 사실상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도 있었고 또 상사의 압력, 또 구매팀의 압력도 무지 받았습니다. 엄청 비난을 받으면서도 저는 굽히지 않고 10년 동안 밀어붙였죠. 최고가 되어야만 우리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다. 이런 신념을 갖고 매달렸습니다. 그렇게 매달린 결과 10년 만에 세계 1등 품질을 만들었습니다. 그렇게 1등 품질을 만들고 나니까 IBM사에서 찾아와서, 미국에서 찾아와서 그 품질의 우수성을 배우고 싶다.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저희가 실제로 그 기술 전수를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소중한 경험, 인류 회사가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과 소중한 경험,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DNA, 그런 거를 제가 습득하고 나서 앞으로 저의 인생, 꿈은 바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의 인류 품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일을 하나씩 해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인류 회사의 성공 비결을 바로 회사에서는 핵심 인재의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품질 피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앞으로의 인생의 꿈을 정했습니다. 이런 모든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. 첫 번째는 인류 회사의 성공 사례, 두 번째는 바로 핵심 인재 육성, 그 다음에 품질 혁신을 통한 세계 인류 품질을 만드는 것을 저의 앞으로 꿈,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.